첫 번째는 바피드 플래시 GT입니다. GTA5의 랠리카들은 다들 1980년대 이전의 노인네들 뿐인데 어쩌면 거의 유일하게 현세대 랠리카를 모티프로 한 외형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상당히 특이한 생김새인데요. 자체는 해치백 같아서 귀여운 반면 큼지막한 스포일러와 독수리같이 부리부리한 눈매가 반전 매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놀라운 성능도 이 매력을 부각시키죠. 플래시 GT라는 이름처럼 정말 눈 깜짝할 새에 100km를 찍어버리는 축지법을 구사합니다. 가속력에 목숨 걸은 랠리카라 그런지 제로백만큼은 전륜하죠. 거기다 살인구동이라 접지력도 좋다 보니 도시에서나 오프로드에서나 날래리 같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프로드용으로 설계되었지만 도심에서도 펄펄 나디는 전천후 차량이죠. 당연한 소리겠지만 다시 다능하다 보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170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그 정도의 가치 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면 이씨 스포츠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닥쳐. 두 번째는 피스터 그라울러입니다. 튜너즈 업데이트로 출시한 코메트 S2의 동생이죠. 포르쉐에 미쳐서는 대개 포들이 코메트 S2와 진득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은근슬쩍 등장한 피스터의 사이드 메뉴입니다. 제 형님답게 몸매 하나는 정말 미끈한데요. 동그란 눈알과 풍만한 팬더, 피스터다운 터질 듯한 엉덩이, 그리고 코메트보다 짧아진 휠베이스는 이 차의 귀여움을 한층 더 증폭시킵니다. 코메트 S2가 섹시미라면 그라울러는 청순미라고 할 수 있죠. 튜너즈 차량답게 개정은 분에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아쉽게도 코메트 S2처럼 야하게 뒷범퍼를 열어버리는 옵션은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변태 이상 성능자의 니즈는 충족해주고 있죠. 하지만 경만한 아우 없다고 아무래도 성능은 코메트 S2에 비해 떨어지는데요. 비싼 튜너즈 차량 1티어에 버금가는 코메트 S2에 비해 가속력이 어딘가 빈약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이 더 조그마하다 보니 힘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대신 리어 엔진은 코메트에 비해 그라울러는 미드십이라 터닝은 이쪽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봤자 실전에서 둘 다 칼리코 발가락도 못할 습니다만 분명 칼리코보다는 100배나 아름다운 녀석이니 대개 포드는 쓸개로 팔아서라도 사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오베이 8F 드래프터입니다.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는 오베이의 잊혀진 스포츠카죠. 사실 생김새 보면 잊혀질 만도 한데 아우디를 베이스로 하고 BMW M4를 덕지덕지 섞거나 세상에 둘도 없는 불쾌한 골짜기를 선사합니다. 미처 다 벌리다만 주둥이와 뻔뻔스럽게 박아놓은 BMW 시대 LED하며 측면은 또 M4에 쓰다 하다가 후방에선 다시 아우디 RS5를 모티프로 했습니다. 따라할 거면 하나만 하지 왜 어줍지 않게 믹스견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성능은 꽤 놀라운 편입니다. 살인구동의 엔진도 큼지막해서 가속력이 아주 전륜한데요. 이런 가속력을 든든한 타이어가 뒷받침해줘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역시 오베이답게 살인구동 다루는 능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그리고 이 모든 구동이 고작 70만 달러에 불과하는데 다이아몬드 카지노 업데이트 출시임에도 양심적인 가격 표현입니다. 앞서 소개한 플래시 GT를 개막 단위로 보이게 할 가성비죠. 싸고 적당히 빠르고 운전하기 간편한 데다 개조 항목도 많으니 차고에 적당히 머릿수 채워놓을 때 좋을 겁니다. 네 번째는 우베르마트 센티넬 클래식입니다. 여기 스윈슈 가장 나이 많은 노친네로 1980년대의 낡은 세단의 모습입니다. 분명 스포츠 클래식이어도 위화감 없을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스포츠카 클래스의 상주 중입니다. 눈치 없게 MT에 끼우던 졸업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그때 그 시절의 신내가 넘치고 그랬는데 무심하게 툭툭 각진 차체들이 남심을 자극합니다. 역시 자동차는 지지배처럼 둥그스름한 것보단 이렇게 각져야 맛이 살아나는 법이죠. 하지만 공기역학을 이렇게 시원히 쌈 싸먹었다 보니 성능에서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데요. 심심치 않게 헛돈을 쳐간 휘스핀과 1980년대에 타이어가 조합되어 퓨토에 버금가는 드리프트를 선사합니다. 걸핏하면 오버스티어가 나서 제대로 다루기 참 까다롭죠. 드리프트와 비교해봤을 때 60만 달러라 하기에 조금 거시기한 성능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에 맛있게 생긴 80년대 트럭 스포츠카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명 네뷸라 터보 같은 상벌어진 녀석보다는 아름답고 더 빠르니까 그거 사는 것보단 돈 아낀다 생각하고 구매하면 마음 편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니스 ZR380입니다. 여러모로 야만스러운 JDM이죠. ETR1과 더불어 JDM의 끝판왕 같은 녀석인데 다른 게 아니라 특히 가격이 끝판왕입니다. 자그마치 200만 달러에 달하죠. 삼홍제트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형하고 방탄창도 붙여놓아 제법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데 그럼에도 와이드 바디킥과 풍만한 몸매가 조합되어 꽤 아름다운 편입니다. 원래는 호주에서는 쓸 법한 호전적인 레이스카로 제작됐지만 한번 JDM으로 튜닝해주면 오빠를 참 잘 봤는데요. 녹슨 것 다 제거하고 집채만 스포일러를 달아주면 영락없는 일본산 비치로 변신합니다. 성능은 사실 그냥저냥 평범한데요. 가격에 비해 솔직히 양심 터진 쓰레기 새끼는 맞습니다. 200만 달러라는 거금에 비해 성능은 플래시 GT만도 못하죠. 하지만 아레나워 차량이 부스트를 달아줄 수 있는데 이 부스트의 효능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 악명 높은 파리아도 직선에서 부스트로 압살해버려 비질란테와 같은 로켓 부스트만 빼면 로스산토스에서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죠. 거기다 적지력도 아주 고물딱지 같아서 대놓고 드리프트 하라고 만들어놨으니 실컷 도심지를 휘젓고 다니며 배기구에선 불꽃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바리에이션도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입맛 따라 골라 잡으면 되겠네요.
여섯 번째는 피스터 코메트 SR입니다. 코메트는 피스터의 미운 오르새끼 중 하나였습니다. 걸핏하면 미끄러지고 지랄맞은 휠스핀에 싼 거 빼면 장점이 단 하나도 없는 버러지였죠. 이런 코메트를 구제할 방법은 베니지에서 업그레이드하거나 10배 넘는 웃돈을 주고 코메트 S2를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못 말했네요. 코메트 SR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최신식의 S2에 비하면 다소 이질감 들고 엉덩이도 시원찮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코메트 SR의 성능은 환골탈태 수준으로 기존의 코메트의 단점은 넘다 못해 코메트 S2보다 성능이 뛰어난 녀석인데요. 코메트 시리즈 전통의 휠스핀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핸들링은 자로 잰 듯 정확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최고 성능은 196km, 거의 슈퍼카급이죠. 실제로 GTA5 스포츠카 랩타임에서도 최상위권에 머물던 차량으로 파리아, 이탈리 GTO 같은 망나니만은 못해도 슈퍼카 킬러 축에 속하는 차입니다. 물론 이러면 엉덩이가 참 피스터답지 못해서 대개 포드는 좀채 젓가락질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성능상으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일곱 번째는 피스터 네온입니다. 제 채널에서 전기차를 소개하느니 해가 서쪽에서 뜰 지경이네요. 그러면 네온은 아주 괜찮은 차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은 꼭 닮은 자체의 각진 전면부, 세 줄로 나란히 들어간 LED는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풍깁니다. 거기다 특이하게도 사이드미러 대신 요상한 빼빼로 같은 게 달려있는데 원래 이게 사이드미러 기능을 운전자에게 디스플레이로 보여주지만 당연히 GT5에 그런 고급 기믹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성능은 참 흉악한데요. 앞서 소개한 플래시 GT는 머쓱하게 할 번개 같은 가속력이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기차답게 초장부터 100%의 토크를 우겨넣어 가공할 만한 휠스핀과 함께 튀어나가죠. 그리고 숨쉬다 일어나는 오버스티어와 벽에 탁 막힌 최고 속력까지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젓가락 안 가는 녀석이지만 놀랍게도 이 정도면 전기차 중 가장 다루기 쉬운 편입니다. 다른 차들은 다들 네온보다 더 미끄러지고 네온보다 더 최고 속도도 낮고 심지어는 네온보다 더 못생겼죠. 그러므로 네온은 GTA5에서 그나마 괜찮은 전기차입니다. 저처럼 전기차만 보면 발작 일으키는 환경 오염과도 샀으니 여러분도 한번 시음해볼 만은 할 겁니다. 여덟 번째는 오셀러 저길러입니다. 양반대 규수 같은 참한 영국산 세단에 와이드바디와 스포일러를 때려 넣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음탕하다는 뜻이죠. 날카로운 눈매와 거대한 그레이로 영국 차다운 아름다운 비율과 금상첨화를 이루는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따로 없는 외관입니다. 거기다 성능은 정말 물건인데요. 발차시 휠스핀 따위 없이 정직하게 600마력을 지면에 전달합니다. 덕분에 운전자 안구를 평평하게 할 정도로 전륜한 가속력을 선사하죠. 최고 속도도 203km에 달해 웬만한 슈퍼카도 꿀리지 않습니다. 또 괜찮은 성능의 브레이크, 서스펜션에 달려있어 가속력만 무식하게 좋은 전기차 나부랭이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 차의 장점은 이걸로도 부족한데요. 가격은 120만 달러이지만 카지노 습격 탈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면 90만 달러로 내려갑니다. 요즘 튜너즈 차량도 몸값 생각하면 참 합리적이죠. 거기다 배기음, 저길러의 가장 큰 차밍 포인트입니다. 야수의 울부짖음 같은 우렁찬 목청이 배기구에서 나와 주변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거기다 4인승기까지 까도 장점만 나오는 양파 같은 놈이죠. 자, 싸고 아름다운 데다가 가속력 좋고 최고 속도 좋고 코너링 좋고 제동력 좋고 안정성 좋고 유틸성 좋고 배기음까지 좋다니 설마 아직 안 산 사람이 있을까요?